네, 뉴스 신세계 시사인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자,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이 지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죠. 여기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증인 출석을 해서 남긴 발언들이 이제 오늘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화를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6번이나 받았다. 네, 그 받은 시간도 이제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15분에서 이 4일 0시 14분까지 한 1시간 정도 되죠. 이 시간 동안 6번의 전화를 받았다는 건데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뭐 일이 전개되더라도 계속해서 전화를 그렇죠. 6번이나 했다는 거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지시가 가지 않는 이상 이 정도의 전화 통화는 쉽지 않죠. 당연하겠죠. 굉장히 긴박한 지시를 했다는 정황으로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그 긴박한 지시가 어떤 뭐였느냐? 내용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주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이 담을 넘고 있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내용이었죠. 당시에 이제 국회 주변을 경찰 이제 보통 이제 경찰하면 병력이라고 하는 경력이라고 하는데 경찰 경력들이 이제 둘러싸면서 봉쇄를 이제 시도하지만 사실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이 때문에 당시에 이제 입구들은 막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원들이 뭐 담을 넘는 행위로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 주요 인사들이 담을 넘어야 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증언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첫 전화가 국회를 통제하라는 내용이었고 나중에는 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하면서 다 잡아들여라. 네, 체포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검이 재판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뭐 국회로 들어가는 게 불법이니까 체포하라고 했다는 것이냐. 이러니까 조지호 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워딩은 기억난다. 기억난다. 아주 못을 박아버리는군요. 불법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뭐 담 넣는 게 불법이다.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같은 진술이 지금 특히나 윤석열의 주장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은 이 재판에서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국회 봉쇄라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갔다. 뭐 심지어 이렇게 담 넘는 거 뭐 영상, 사진 이런 것도 찍지 않았냐. 이런 주장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재판 실제로 윤석열 본인 재판에서도 가서 보면 이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애초에 그 경찰이 보내는 경력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경력 많지 않았으니까 경력이라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겠군요. 그런데 이 그 숫자가 1,000명이 안 되는데 그 숫자 가지고 이 국회 주변을 다 봉쇄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애초에 봉쇄의 어떤 의지가 없었다. 이 주장을 하고 싶은데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요 증인으로 이제 조지호 청장도 조만간 이제 증인으로 윤석열 재판에도 출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 청장은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는데 이 한마디로 이것을 내가 무시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그 워딩을 기억한다 그랬으니까요. 네, 그렇죠. 자신이 따르지 않았다 이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체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또 행위가 있어야 되고 체포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체포하라는 게 아무리 계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법상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실제로 증언하는 동안에 펼쳤습니다. 이 윤석열 씨 변호인 측과 윤석열 씨 본인에게는 굉장히 어떤 정말 괴멸적 타격을 주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 같은데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면마다 사실상 윤석열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씩 나오죠. 군에서도 때마다. 있고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실제 윤석열 재판에서 뭐 가령 지난주에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재판에서 좀 불리한 증언들은 어쨌든 안 해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날 이 계엄을 하기 직전에 이제 안가라고 하죠. 삼청동 안가에서 이제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을 부른 다음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종이를 넘겨주는
문제도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밝혀졌고 예. 특히나 이 재판에서 그 조조청장의 부인도 이제 증언을 했는데 예. 남편이 가져온 A4 용지에 예. 이제 뭐 MBC 예. 혹은 꽃 이런 단어들이 기억이 난다 이런 증언을 그래요. 하기도 예. 했었죠. 예. 자, 이게 어떤 변호인 측하고 윤석열 씨가요. 아무리 그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려 그래도 정말 이럴 때 딱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듣고 그 많은 사람이 명령을 듣고 그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네. 그걸 어떻게 변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지인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제 변호인들의 온몸 비틀기가 나타나고 있다. 예. 법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지금 피고인 그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형태로 예. 전개하기 위해서 예. 무리한 어떤 변론 전략들도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봐선 별로 효과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그런데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도 계엄에 가담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 특히나 이 공소장 내용들이 예. 조금씩 오늘 보도가 되었는데요. 예. 일단 우선적으로 계엄 선포 계획을 이 당시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제 듣게 됩니다. 예. 조태용 원장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배포받은 사실도 일단 확인이 됐고 예. 이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가 됐는데요. 예. 이 공소장에서는 특히나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에 예. 대해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예. 특히 홍장원 1차장과의 대화 예. 부분도 논란입니다. 예.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은 이 증언에 따르면 밤에 이 그날 12월 3일 밤에 예. 이제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이 회의를 하면서 예. 원장님 이거 언제 하셨어요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뭘 그런 걸 물어보냐라고 예. 하면서 회의를 종료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방첩사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한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도 뭐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라며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예. 거죠. 특히나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국면마다 지속적으로 회피성 그렇습니다. 태도를 보입니다. 예. 이 대표적인 또 다른 예시가 이제 홍장원 차장이 비화폰을 삭제 지시한 예. 부분이에요. 12월 6일에 예. 이 박종준 당시 이 경호처장의 전화를 받아서 예. 홍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일부 공개된 것 이 문제가 지적이 예. 되니까 현재 지금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서 예. 폰을 회수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 조태용 원장이. 예. 그런데 원래는 이제 비화폰을 회수했으면 예. 그게 이제 증거로 나중에 분석이 될 텐데 예. 그게 아니라 이제 폰 회수가 안 된다라고 해버리니까 원격으로 삭제 조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통상 절차대로 회수했다면 보존할 수 있었던 전자정보가 예. 사실상 임의로 폐기된 셈이 됐습니다. 예. 특검은 이런 행동과 지시가 내란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고의를 가지고 벌인 범행이다. 이렇게 보면서 증거인멸 혐의도 지금 공소장에서 기재를 한 상황이죠. 예, 국정원장이었으면 대통령이 당연히 미리미리 좀 상의를 했겠죠. 예, 계엄을 그렇죠. 하려고 했으면. 실제로 그런 예. 화면들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감추고 예.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호한 행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증거가 인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부분이 홍장원 중요한 차장에게 몇몇 혐의들은 떠넘기려고. 네, 그렇죠. 예. 자, 김건희 특검 관련 소식 가볼까요? 김건희 특검이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인수위원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이건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공무원을 예. 오늘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를 예. 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이제 국토교통부 과장인 예. 김아무개 씨예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김 과장이라고 예. 지칭을 하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데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게 김건희 일가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 보라고 이 김 과장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예. 당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 업체와 이 국토부에 있는 김아무개 서기관이 예. 이제 접촉을 하면서 예. 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김 과장이 예.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된 연락을 했다라는 것을 예. 어쨌든 특검에서 진술을 했다는 예. 것이죠. 그러면 이 정보가 그리고 지시가 오는 루트가 이렇게 됩니다. 인수위에 파견돼 있던 국토부 과장이 예. 국토부 서기관에게 지시를 하고 국토부 서기관이 이제 연구 용역 업체와 이제 연락을 나누게 되는 예. 것이죠. 그러면
이 지시들은 과연 어디서 왔느냐 예.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게 인수위라는 건데요. 그렇죠. 예. 그럼 인수위에서 어떤 경로로 이 지시가 들어오게 됐느냐, 그럼 그 윗선은 누구냐라는 예. 부분을 특검이 지금 보려는 것이고 예. 거기에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인수위에 파견되었던 김 과장을 현재 조사 중이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수위에서 왜 갑자기 고속도로 노선을 틀어버리려 그랬겠느냐? 네. 김건희 씨를 향한 의심을 멈출 수가 없겠네요. 이것도 네, 뭐 역시. 그렇죠. 예. 특히나 지금 제일 이 특검에서 과연 수사를 네. 할 것인지 관심을 끄는 인물이 네. 이 원희룡 전 장관이기도 해요. 그렇겠죠. 예. 당시 이제 논란이 일고 나니까 네. 원희룡 전 장관이 그해 7월에 사업 백지화를 선언을 그렇습니다.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이 올해 7월에 국토부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 피의자로 당시 원희룡 전 장관이 적시가 되어 예. 있었는데 아직 특검에서 조사를 한 단계는 아닙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양평고속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수위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이 등장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후에 개입된 부분들을 좀 감안해봤을 때에는 특검에서도 과연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예.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네. 원희룡 장관은 워낙 의심스러운 행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노출된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논란이 있으면 원안대로 가면 될 것을 막 백지화 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백시화 시키고 네. 거기서 아무것도 그렇다면 본인 주장대로 몰랐다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행위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 그러다 반드시- 보니까 그렇다면 원안대로 사실 애초에 이게 그 2021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예. 끝나서 전개가 진행이 되려던 사업이었거든요. 예. 그 자체가 모두 다 멈췄기 때문에 이 강상면 종점 노선 검토 부분들이 이제 당시에 백지화되는 과정까지 특검이 들여다볼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이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을 조사 안 하면요, 약간 한 부분이 비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했고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맞습니다. 내일 계엄 1주년 내일 새벽이면 결과 나오겠군요. 네, 날짜가 참 오묘하죠. 그러네요. 예. 빠르면 오늘 밤 그리고 좀 늦더라도 아무래도 새벽 중에는 이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주요 혐의는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오후 2시 19분쯤에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라는 말만 남겼는데 현장에서 이제 계엄은 언제부터 알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답은 하지 않았고요. 한편 이 자리에는 그 송은석 원내대표나 뭐 장동혁 당대표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모두가 참석을 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구속심사 규탄 대회를 열면서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추전 원내대표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다라면서 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지금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105명 의원 명의로 이 탄원서를 제출을 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현재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하는 식으로 이 표결 참여를 지금 방해했다라는 구속 필요성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요. 결과 나오는 게 하필이면은 내일이라서 딱 1주년. 이게 아무래도 이 결과가 전국에도 좀 미칠 영향이 주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구속이 집행이 된다면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실에서 함께 머물렀던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어떻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그건 연결고리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국민이랑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저는 상상이 안 되네요. 자, 그런데 이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관측이 있던데요. 전망 부분은 이제 모르는 건가요, 아직은 지금 관측하기에는 섣부른 상황인 것 같고요. 이 파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만 만약에 이제 구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이제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조금 막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현재 12일 정도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의 수사 성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각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여론은 또 좀 시끄러워지겠군요. 네, 그 부분도 지금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오늘 밤 처리됩니까? 네, 오늘 밤 처리되는 것으로 일단은 여야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5년 만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법정 시한을 지금 준수하는 네. 게 지금 5년 만인데요. 예. 예산안과 또 예산 부수 법안을 예. 지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예. 정부 원안 대비 4조 3천억 원 정도를 감액을 하고 또 감액되는 부분만큼은 또 다른 예산들을 예.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전체 규모는 이제 애초 정부안이 728조 예.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뭐 국민성장 펀드 같은 이 예산은 감액되지 않지만 대신에 이제 예비비 항목 일부가 감액이 되고 예. 정책 펀드 부분, 뭐 인공지능 관련 지원 부분에서도 조정이 있을 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견이 좀 있었던 부분이 법인세법 또 그리고 예. 교육세법 개정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예산 부수 법안으로서 정부가 추진한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예. 있는데요. 오늘 밤 12시까지 원래는 이 예산안을 의결해야 되는데 예. 이 보통 예산안 의결 직전에는 상당히 이 미세한 부분의 예. 조정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예.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예산안 외에 다른 거는 좀 논란이 좀 많죠. 지금 또 역시. 맞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예산안 말고는 예. 현재 그 필리버스터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예.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주 중 그러니까 오는 4일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예. 내용이 어떤 거냐면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조만간 사법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앞두고서 좀 국회 규칙 개정을 지금 민주당에 나서는 예.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소수 야당의 예. 합법적인 저항 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60명 이상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어떤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그 법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하는 사람 한두 명만 나와서 앉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나머지는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이러면 좀 모양새가 저게 어떻게 공당 전체가 반대하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 반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필리버스터가 이제 실제로 현장 가서 보다 예. 보면은 듣는 분들이 사실 그 되게 소수인 경우가 워낙에 많은데다가 그래서요. 같이 앉아서 듣고 반대하고 이 취지가 돼야 될 텐데 네. 혼자 와서 떠들고 있고 원래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예.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당을 사실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최근에는 이제 이 관심을 못 끌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필리버스터는 원래는 여론전의 성격도 예. 분명히 있거든요. 그냥 시간 끌기로 전락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의미 없는 시간 끌기. 법안마다 예. 그 필리버스터가 전개되다 보면 예. 자연스럽게 법안들의 처리들이 늦춰지다 보니까 예. 자연스러운 시간 끌기가 되는 것 아니냐. 예. 일종의 어떤 대련 형태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마무리되는 이런 그 상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요. 네. 파장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보면. 맞습니다. 예. 오늘 그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예. 있었고요. 이제 관련되어 있는 관련 인사들도 직접 출석을 했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사고 수습 과정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유출이 됐는지에 대한 예. 확인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점검할 수 있었는데요. 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우선 류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예. 대응 상황을 경과 보고를 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식별된 공격 기간이 예. 단번에 빠진 게 아니라 이제 6월 24일부터 11월 예. 8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고 해요. 예. 로그 전수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여러 차례 비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유출을 네. 했다고 합니다. 이 쿠팡 서버 접속 시에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서명하는 암호키가 좀 사용됐다고 예.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특히나 누군가가 그 어떤 특정한 인물이 좀 지목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고 지금 박대정 쿠팡 그래요. 대표가 설명을 네. 했고요. 예. 피의자의 규모에 대해서는 예. 이게 뭐 단수냐, 예. 복수냐 예.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 수사 중이라서 말하기는 예.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한편 지금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언급을 하면서요. 그 도입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 관련해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필요성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사회 전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게 국민 분노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게 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자꾸 그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외국에서. 그래서 네.
뭐 그냥 모르고 지나치고 있었는데 딱 이 시기가 일치해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 쿠팡에서 그 메시지 받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그런데 메시지 보면은 이제 개인 정보 부분에서 뭐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고 예. 제한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유출됐다라고는 했지만 결제 정보는 뭐 유출되지 않았고 근데 네. 대부분의 반응은 네.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그러면 유출되는 것은 이제 주문 내역이잖아요. 예. 거기서 유출되는 가장 대표적인 번호들이 이제 통관부 같은 예, 겁니다. 예. 이 통관부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이용자가 예. 급증하면서 해외 쇼핑몰에서 악용될 수 있다. 예. 이런 불안 심리가 저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커졌고 이거를 이제 재발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재발급을 하는 이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이 오늘 접속이 좀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예. 갑작스럽게 많은 그렇겠죠. 이 수정 요구들이 지금 들어온 상태고요. 예.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 대응책이라는 것도 좀 이 뭐랄까요 쿠팡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십시오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뭐 비밀번호를 바꾸고 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결제 카드도 좀 바꿔 놓으시고 이런 대응책들은 나오곤 있어요. 예. 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어떤 정보들이 다 빠져나갔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 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빨리 해야겠군요. 정말.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